전국에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의 유료도로 무료화가 본격화됩니다.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시민단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공적 가치를 해치는 개발이라며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화명동 교통체증을 해결하게 될 금곡 과선교 회차로. 하지만 공사는 6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유료도로 무료화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바다와 강, 산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량이나 터널을 통해 도심을 잇거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만 모두 7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가 교통 대안이 부족한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대해 11월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차량 등록 같은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데 이 시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꼭 감안할 때 또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기할 때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을 했고. 이 앞서 부산시는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유료도로 연속 통행 시 할인제 시행에 들어갔고 백양터널 무료화와 가락 요금소 통행료 지원 등 단계적인 경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나머지 유료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공적 가치를 해치는 개발이라며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운동 단체연대가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5일 부산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28층 아파트 2개 동 308세대 규모입니다. 사업자는 당초 계획보다 세대수와 동수를 줄였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도로 확장과 녹지 조성은 사실상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일 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00%에서 250%까지 끌어올린 것을 문제 삼으며 공공기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수변관리 기본계획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부산시는 이미 2020년 이기대 공원을 보전 녹지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 이기대를 부산의 대표 수변 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민간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허가하는 것은 행정의 공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이기대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의 조망과 공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어떤 그 개발의 호재가 저희들이 볼 때 많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이나 시민에서 많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뭐 소통이라든가 협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같은 부지 아파트 건립안이 주택공동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난개발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1년도 안 돼 다시 심의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 화명동의 고질적 교통체증을 해소할 금곡 과선교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통됐어야 하지만 공정률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강변대로로 이어지는 과선교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양산 방면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회차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가 진행돼 현재 공정률 60%, 교각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준공 시기는 2025년 7월. 이미 완성됐어야 할 도로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준공 시기가 미뤄졌고 급기야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북구의회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빨리 이걸 공사를 진행해서 주민을 불편해서 가장 1순위고요.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새 시공사가 나타날 경우 금곡 과선교 회차로는 빨라야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가장 최신 흐름을 분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부산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온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부동산 시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부산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8월 달까지 39개월 연속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 들어서는 매 주마다 이제 조사하는 가격 시세에서는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3주 연속으로 보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부산은 이제 40개월 만에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동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남구라든지 수영구, 해운대구, 이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매매 가격 상승세가 확산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에도 지속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매매 거래량은 7월까지 해서 3,34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올 연초만 하더라도 2,000건 초반 정도의 매매 거래량이 이제 멈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월 달에 이제 대선 이후부터 해서는 이제 매매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름 비수기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3,0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 비수기가 지난 9월 달이 지나면은 이제 10월 달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서 다시 매매 거래량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은 부산의 이제 집값 회복세도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은 지금 이제 39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해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혀 다르게 17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이제 알아보면은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이제 신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찾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도 이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제 지속이 이제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이제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매매 전환을 하는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매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부산 주택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동서 간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죠. 네, 지금 부산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8월 달 이후부터 해서 이제 보합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은 이제 반길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부 상권과 서부 상권의 양극화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해운대구라든지 수영구, 남구, 연제구, 동부 상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강서구라든지 사하구, 부산 진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서 에코델타 시티에서 5월 달 이후부터 해서 아파트 입주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인 사상구라든지 이 사하구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부 상권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분양 시장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산 이제 수영구에서 평균 3.3제곱미터당 가격이 5천만 원이 이제 넘은 아파트에는 이제 청약자가 16,000명이 몰릴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제송동에서 또 이제 공급을 한 분양 가격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지금 이제 계약률이 뭐 60%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예상보다는 이제 상당히 높은 이제 분양 성적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올해 이제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미분양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수요자들도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에 이제 몰리게 되는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분양 시장도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네, 지금 8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 중에서 강서구 에코델타 시티에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는 이제 1278세대 모집에 280명 정도밖에 이제 청약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수영구에 분양을 한 아파트는 1만 6천 명 정도가 청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제 양극화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부산의 미분양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5,573세대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분양이 이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5천 세대를 이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분양 증가가 부산 주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오늘 1,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어 모두 16편을 시상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보도와 정규 분야에서 4편을 수상했습니다. 1분기에는 수원 방송이 보도한 제로 에너지 건물 전기 먹는 하마였다와 동대문 방송이 보도한 빌라왕 전세 사기 후폭풍 피해자들은 지금이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2분기에는 기남 방송이 보도한 급증하는 경기도 빈집 8년 만에 2배가 선정됐습니다. 또 정규 분야에선 초등학교 인근의 열병합 발전소 건립 문제를 진단한 현장 포착 사실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 남구청과 동명대학교는 지난 22일 지역 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구와 동명대는 다문화 센터 설립과 운영, 결혼 이민자 리더그룹 자문, 다문화 인식 제고와 통합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문을 연 동명대 TU 다문화센터는 남구 지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들어가 앞으로 결혼 이민자 자립과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의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이 남구 용당동에서 첫 삽을 떴는데요. 반려동물 의료와 연구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병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동명대가 땅을 기부하고 경상국립대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부지 면적 13,000제곱미터, 연면적 9,0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에 이릅니다. 미국 수의학협회 인증, 전임상시험센터 설립 등 미래지향적 비전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완공되면 반려동물 진료는 물론 부울경 바이오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의학화 클러스터 조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하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지상에는 응급진료, 영상의학센터, 수술실과 교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지역 대학과 함께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펫 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갈 뿐 아니라 이 부산의 수의학과 또 더 나아가서는 생명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곳에서 반려동물 관련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부터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손을 잡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국립대, 사립대 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동물병원은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상황 최종 점검 회의를 지난 2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가졌습니다. 경기장 현황과 관람객, 선수단 맞이 준비와 안전, 교통, 수송 대책 등 분야별 세부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개폐회식 연출을 총괄하는 박할린 총감독이 개폐회식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대회 주제와 주요 행사, 마지막 점검 사항 등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과 미래기술전략국장, 위촉직 23명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활용 방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운, 항만, 방산 분야 혁신 성장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웨이브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전국체전의 다채로운 이야기. 오늘은 부산의 매력과 체전을 알리기 위해 부산시에서 개최한 쇼폼 영상 공모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쇼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체전의 매력과 부산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전국체전을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이자 전국체전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폼 영상 속 감각적인 시선만큼이나 부산에는 눈과 귀는 물론 입맛까지 사로잡는 매력도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대회 준비에 한창인 선수들이 기력과 입맛을 동시에 챙기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선수가 추천하는 체전 보양식 함께 만나보시죠.
체조 선수들은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며 체전을 앞둔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승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체력인데요. 선수들의 일상 속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보양식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힘을 보태고 기분까지 전환시켜주는 그 메뉴, 함께 들어보시죠. 체전 부산이기도 하고 저희 홈그라운드니까 자신 있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마음껏 펼칠 각오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이제 힘이 없거나 할 때는 가끔씩 붕장어를 챙겨 먹곤 합니다. 돼지국밥 같은 거 먹어요. 고기가 푸짐하고 단백질에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돼지국밥을 먹어요. 저는 밀면 자주 챙겨 먹고 부산에서 유명하니까 자주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여름 더우니까. 훈련하고 나면 체력 보충 그런 거 때문에 오리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종목은 달라도 선수들의 공통된 선택은 바로 체력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보양식입니다. 불판에서 익어가는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지구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체력 증진과 회복에도 좋아서 선수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입니다. 부산 바다의 대표 보양식, 붕장어 역시 인기 메뉴입니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예부터 원기 회복에 으뜸으로 꼽혀왔죠. 치열한 훈련 뒤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들의 든든한 에너지원입니다. 부산 여름의 별미 밀면도 빠질 수 없습니다. 훈련 뒤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고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부산만의 특별한 보양식입니다.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돼지국밥.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데다가 훈련으로 빠져나간 체력을 보충하기에 제격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피로가 풀리고 내일을 준비할 힘이 생깁니다. 맛과 열정이 함께하는 제106회 전국체전.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기록을 향한 땀방울 뒤에는 체력 관리를 위해 쌓아온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일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의 빛나는 순간들을 전해드릴게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모두의 열정에 뜨거운 응원 보내주세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부산시의 고민, 출퇴근길 시민들의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